그렇다면 이 MBTI를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 MBTI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죠. 어떤 유형들을 읽으면 이거 너무 나 같아. 근데 또 다른 거 봤을 때 이거 너무 나 같아. 이거 봤을 때 너무 나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만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이고 이제 차차 알아가면 되는데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이런 성격 유형 검사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할 때 제발 인터넷에서 재미로 하는 그런 간단한 질문지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조금 멀리 하시면 좋겠어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학생들은요, 학교마다 상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몇천 원 안 되는 돈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는데 MBTI는 아마 꼭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엔 한 5,000원, 6,000원이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검사지를 다 받으시고 심지어 상담까지 이어가 주세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학교 안에 있는 상담 센터를 찾아보시고 검색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받으시고 또 성격 유형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MBTI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랑 맞지 않은 사람들을 피해 가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유형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유형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NF 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때론 이미지로 설명할 때가 있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설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로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대화들을 되게 좋아해요. 알지. 그러면 되게 대화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반대되는 성향들과 대화해보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해서 말로 설명을 해야지 꼭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사과하지 않아도 미안한 어떤 표정과 신용과 또는 제스처와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 저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과라는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하면 사과를 안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배웠어요. 그런 클리어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과를 말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에서 다름을 느낍니다. MBTI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고 또 다른 유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 말을 번역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어를 우리가 굉장히 잘하진 못하지만 지나가다가 외국인들이 길을 물어보면 여기서 go 30 minutes go and turn left there you go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쉬운 언어를 가지고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저의 성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보들을 드리는데 저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조사도 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노력해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올바른 사용법을 굳이 설명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걸 설명을 들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 아니면 언어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그 마음이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MBTI를 나와 다른 유형들과 더 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교딩 올바른 사용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유형의 좋은 점들을 배워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번역하기 위한 어떤 표현도 있지만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누군가에게 설명할 기회가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격들을 또 이러한 어떤 방법들을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특히 저는 그 P와 J 중에 P가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계획 같은 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계획 없이 사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저는 맛집 검색도 잘 안 하고요. 지나가다가 맛집 느낌이 나는 그곳에 슬쩍 들렸는데 우연히 들렸던 그 맛집이 너무 맛있는 맛집이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맛집을 검색해서 최고의 맛집을 결정해서 예약을 걸고 무엇을 먹을지도 미리 메뉴판을 봐서 확인을 하고 거기 가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떤 자리에 앉아서 무엇과 무엇의 어떤 조합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와, 저는 그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행복인 거죠. 그런데 제가 행복한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경험도 있었고 때로는 어떤 모임들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함께 모임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역할을 나눠줘야 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저에게 없는 이 제2의 성향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었겠어요. 저는 문서 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무엇 해서 역할 분담 딱 해가지고 나눠주고 계획 짜가지고 누가 담당을 해주면 되고 이런 확인들은 며칠까지 나한테 주면 내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럼 최종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이런 제2 성향의 성품들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제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네, 놀랍죠? 다른 유형의 좋은 점들을 배우지 않는다면 더 나은 내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제 잘못된 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나 자신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 혼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죠.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또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어? 그렇다면 MBTI를 활용하여서 지금까지는 사용해보지 않았던 도구들을 사용해 보는 거죠.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충만한, 더 풍성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올바른 사용법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정보를 들었지만 아직 이걸 알지 못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어떤 사람과 손절하고 무시하고 그런 유형은 안 맞는다고 피해가고 자기랑 맞는 사람들끼리만 놀러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 이 영상 봤는데 되게 좋더라, MBTI 얘기를 되게 재밌게 잘하더라 하면서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MBTI 얘기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영상들을 이제 링크를 넘겨주셔서 좀 같이 공유하는 교딩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네, 여기서 교딩 친구들이 무엇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세계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막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대학생들 있죠. 유튜브 세계에서 기독교 콘텐츠를 찾아 헤매는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이 교딩 친구들입니다. 교딩 딱 느낌 오죠? 교회 다니는 고딩, 교회 다니는 대딩 다 합쳐서 여러분들을 교딩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딩 친구들, 교딩 여러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이라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또는 제가 새로 알게 된 것들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유익한 정보들도 가지고 올 거예요. 예를 들면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 지원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매 언제 하는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들을 또 필요할 때 전달해드리고 어떤 신앙에 필요한 정보들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단에서 진행하는 연합수련회라든지 CCM 아티스트가 진행하는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하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찬양 집회로 가는 그 길을 브이로그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려서 길 안내도 하고 좋은 자리는 어디인지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도 기획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딩 여러분,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콘텐츠들을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공유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할 수 있는 이벤트나 우리 모임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들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